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말없이 산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요. 비가 언제 그렇게 내렸나 싶을 정도로 해가 눈이 부시게 밝습니다. 이렇게 흐릿한 날도 비가 그치고 해가 뜨고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껴있으면 참 행복한 것처럼 땅도 굳건하고 단단해질 텐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저 되게 많이 행복했습니다. 희망이 가득 품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게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966회차 로또 1등 24억에 당첨된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시원하게 똥을 엄청 많이 싸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주에 또 연이어 누군가가 저에게 5하고 17이란 번호로 된 로또를 꼭 사라고 하면서 암시를 주면서 제가 그래서 그때 꿈에 깼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 꿈을 하나 더 꿨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돈다발 뭉치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그 중에 만원짜리 100장 100만원을 지갑 안에 넣어서요 뒷주머니에 넣고요 나머지 돈다발들은 묶어가지고 저희 창고에다 잘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아마 하루에 3가지 꿈을 꿨던 것 같은데 그날 그래서 제가 그날 저희 집 가까운 편의점에 가가지고 로또를 5하고 17든 반자동하고 함께 로또를 하고 집에 왔었죠. 저는 한 주에 5천원씩 밖에 안 해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나서 화요일이었나? 6월 2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날짜를 지금도 기억해요. 매우 특별한 날이었으니까 그날은 될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가 방구석에 혼자 외롭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얀 순백의 옷을 입고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처벅처벅 걸어오시는데 다리도 절지 않으시고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아무 말 없이요. 그리고 저를 꼭 포옹하듯이 안아주셨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 품속에서 엉엉 울었던 거예요. 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품속에서 엉엉 울면서 나 많이 힘들다고 많이 지쳤다고 아버지 좀 절 좀 안아달라고 막 울어댔거든요. 그리고는 꿈에서 깼습니다. 이거는 뭔가 나한테 알려주는 암시겠구나 했어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똥꿈이라든지 돈다발 꿈이라든지 아버지가 조상님이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면은 그게 로또 1등 당첨될 뭐 행지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발벗고 나서서 후다닥 저희 동네 로또 2등 명당 그곳까지 또 갔어요. 가까운 편의점이 아닌. 거기 가서 아버지의 꿈을 대신해서 그렇게 로또를 또 했죠. 그러니까 지난주는 10,000원어치 한 거예요 로또를.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토요일날 로또를 맞춰보지 않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쯤에 대해서 제가 로또를 맞춰보거든요. 한 주 더 희망을 더 품고 싶어서. 그래서 지난주는 너무 행복했어요. 마음이 한가득 풍요로웠다 이거죠. 그래 난 로또 1등 당첨되었다 싶은 마음으로 말했죠. 그리고 한 주가 지났고 일요일 아침 7시쯤 제일 먼저 CU에 가가지고요. 지금 편의점 가가지고 로또 966회차 추첨 보고 결과서를 용지를 받아갖고 왔어요. 지난 965회차는 34억이었는데 이번 966회차는 로또 24억 10억이 준 24억이었고요 2등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8천만원. 그래서 제일 먼저 집에 와서 뭐 했냐고요? 계산기를 켜고요 34억 나누기 빼기 33%를 했어요. 세금 스스로 나서서 뗀다는 거. 그랬더니 얼추 16억을 제가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보기가 이렇게 있지? 그래가지고 제가
아, 나 16억 받겠구나. 아, 그런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 주 할머니, 저희 친할머니가 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저하고 맛있게 식사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제가 깨어나자마자 또 어김없이 신발을 고지고대로 신고 저희 동네 로또 2등 당첨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로또 명당, 저희 동네 로또 명당에 가서 로또를 했는데 이날은 제가 주머니에 3,000원밖에 없었어요. 중간에 제가 뭐 이렇게 뭐 출력도 하고 프린트물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나간 것 때문에 정확히 지갑 안에는 3,900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3,000원어치 로또 자동을 할머니의 꿈과 함께 집에 돌아왔죠. 그거는 제 967회차였고요. 그리고 또 한 주가 그렇게 매행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어제 목요일 로또를 맞추기 위해서 빨간 펜 뚜껑을 열고 QR코드가 아닌 옛날 방식대로 로또에 동그라미를 치기 위해서 로또를 맞춰봤죠. 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한 장은 29번. 지금도 그 번호를 기억해요. 그거 하나 빼고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첫 번째 장은. 그게 아버지 꿈꿨을 때, 돈다발 꿈꿨을 때, 그 로또 5하고 17을 알려줬을 때 했던 그 로또 용지였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막 두 번째 장. 예, 그걸 또 맞춰봤는데, 아, 세상에, 그건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하나도. 단 한 개도. 심지어 보너스 번호도 안 맞았더라고요. 너무 허무했어요. 허탈감과 좌절감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와, 꿈은 진짜 좋았는데. 그거 누구 말대로 꿈 여행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 꿈 여행이 저는 들어먹질 않은 겁니다. 왜 가끔씩 로또 당첨 결과 발표된 사람들 보면은 뭐 똥꿈 꿨다는 등, 돌아가기 전에 조상님 꿈을 꿨다는 등, 아버지 꿈을 꿨다는 등, 엄마 꿈을 꿨다는 등, 특히나 돈다발을 받는 꿈도 꿨다는데 저도 그런 꿈을 꿨거든요. 진짜 저번 한 주 내내 말이죠. 근데 아니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예, 뭐냐, 어머님이 며칠 전에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동생 사는 집 근처에 편의점에서 목요일 하루만 일하는 알바가 생겼으니까 한번 가서 면접이라도 보라고 말했죠. 하루라서 그런 것보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세븐일레븐에서 무려 15년을 일했던 사람이에요. 뼛속같이 세븐일레븐에 의해서 의아한 존재였다 이겁니다. 근데 갑자기 CU 가서 일을 하려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겁도 나고 두렵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백수생활에서 2년째 접어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더 웃긴 거는 어머님 말씀이 하나 틀린 거 하나 없거든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제 나도 돈도 없고 너도 이제 돈 다 떨어져 갈 텐데 우리 이대로는 못 산다 윤아야. 너도 뭐라도 해서 돈 벌어야 되지 않겠니? 예, 부모님 말씀 100%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며칠 전에도 그런 식으로 어머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또 어김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제는 그런 말씀과 함께 동시에 저는 진짜 어머님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행여나 하는 마음에 진짜 동생네 집 근처 맞은편에 편의점에 들러서요, 이러이러해서 면접 보러 왔다 하니까 거기 알바생은 자기는 알바라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하나 주면서 연락처를 적어달라는 거예요. 짤막한 뭐 말과 함께. 그래서 저도 그렇게 썼는데, 예전에 제가 편의점 알바 일할 때 제가 일하던 곳으로 면접 보러 온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되게 가당치 않게 봤거든요. 아유,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더라고요. 제 나이는 올해 44살이고요. 그래도 어제 면접을 보긴 했는데 대충 그렇게 포트만 남기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행여라도 혹시라도 로또 당첨될까 싶어서 973회차 로또 당첨 결과와 희망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요. 차마 못 버티겠더라고요. 한 달 중 열흘쯤 되면 나오는 공과금 용지들, 그리고 말일쯤 되면 나오는 피보험료, 건강보험료, 폭탄요금 때문에 어머님의 등골이 쉬더라고요. 나 혼자만 어떻게든 가난이라고 하는 이거를 깨닫고 알아가면서 삭히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이제 하나뿐인, 유일하게 한 분뿐인 나의 나라, 나의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해서는 지켜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아들로서 말이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저 불효자입니다. 지난주에 참 그랬어요. 동생네 집 앞에 계단에 나란히 앉아있는데, 그날 일요일날 아침에 받아온 966회차 추천 보고서 결과지 뒷면에다요, 무릎 고스란히 해놓고 그런 글을 썼어요. 펜으로. 나는 로또 1등 당첨된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엄마하고 제주도에 갈 거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돼서 동생에게 큰 목돈 챙겨줄 거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돼서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싶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행복하다라고 말이죠. 그런 글들을 쓰고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5시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편의점 알바 15년, 로또 외길 인생 17년 차 현재 접어들고 있는데, 그 17년 중에 2년이 현재 백수 중이에요. 백수. 유튜브도 하고는 있는데 딱히 돈벌이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희망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이 로또는 끊임없이 하고는 있거든요. 어제 그런 방송을 봤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기도하면서 부탁을 하면 안 된다고, 빌면 안 된다고, 큰 화가 이를 수 있다고. 근데 저는 항상 그 작은 방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또 최근엔 할머니 사진을 찾아가지고요, 그 친할머니한테까지도 기도하고 염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붉은 네온 사인에 십자가를 올려다 보면서요, 하나님한테도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요. 오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산에 올라왔죠. 아침에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알아본 편의점에 대해서 면접을 봤냐고.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알바생한테 제 연락처만 주고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또 자세히 또 알아봐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오전 10시나 밤 10시쯤 이후에 가서 매니저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면접을 보라고. 면접 보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 가는 게 낫겠죠.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후에 한번 면접을 보러 가려고요.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편의점에 가끔 들렀을 때 보니까 담배도 또 새로 나온 것도 많고, 또 계산 방식도 또 새로 배울 걸 생각을 하니까
하긴 제가 할 줄 아는 게 도둑질이라고. 편의점 알바, 야간 알바만 해도 무려 15년을 했던 사람이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까지 시우 배우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약간 얼버무린 게 좀 있어가지고 잘할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편의점 알바 15년을 하면서 또 2년을 백수 생활을 지내오면서 로또를 17년째 하고 있는데 진짜 그 814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로또 1등 확률은 왜 저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커다란 잘못을 했길래 왜 나는 쨍하고 해뜰날처럼 기분 좋은 행복한 날이 나날이 오지 않는 걸까라고 말했죠. 되돌아보고 회상해보고 또 되돌아봐도요. 유치원 때는 모르겠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디자인 학원 다닐 때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 편의점 알바 15년을 하면서 지금까지를 되돌아봐도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 전에도 오늘 아까도 아버지한테 새로운 소주 한 병 따라 드리고 저도 한 잔 마시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가끔씩 산에 올라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왠지 산에 올라서 확 트인 풍경, 확 트인 하늘, 확 트인 하늘 아래 전경을 내려다 보면은 그래도 왠지 마음이 뻥 뚫리고 속 시원한 정답, 해답을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지금도 솔직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도 답답하고 속상하고 먹먹해요. 집에 가면 참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쉬기 참 좋은 곳이고 배고프면 밥을 채워 먹고 지저분하면 씻고 피곤하면 잠자고 하는 그 집이 이제는 감옥같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님한테서 눈칫밥 먹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의 잔소리도 그렇고 어머님의 눈치 보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의 끊이지 않는 그 깊은 한숨 소리도 그렇고 어머님의 새벽 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괜히 구멍난 옷들이나 양말 빵꾸 난 거 꼬매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안쓰럽고 지치거든요. 저도요. 우리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 깨닫고요. 나이 44살에 나이 먹으면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아이를 둔 가정을 둔 아버지가 되어 있거나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 되어 있어야 할 나이에 저는 이렇게 나이만 처먹고 희망이라고 불리는 로또를 하면서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느낌이 들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억울해서라도 진짜 로또 1등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또 애원하고 있는데도 이게 또 잘 이루어지질 않네요. 최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방송에서 심상화를 하라고. 심상화가 뭐냐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구체화시키고 마음으로 명상을 하고 있으면 그게 곧 현실이 되고 이루어질 거라고 말이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 그랬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염원하고 기도를 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그거 한 2, 3개월 한 4개월 동안인가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제가 명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그 말. 나는 로또 1등 당첨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로또 1등 당첨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로또 1등 당첨될 것이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가족과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여행하고 싶은 것, 풍요를 즐기며 산다. 나는 로또 1등 당첨되어 행복하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가끔씩 새벽 늦은 시간에, 모두 잠든 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면은 그 아버지가 계셨던 그 작은 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요,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저는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떻게 하고 뭘 하면서 살 건지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푸념을 떠는데 이렇게 딱히 급하게 지금 당장에도 필요한 돈 걱정, 근심거리를 훌훌 털어내면서 내려보낼 만큼 로또 1등이로 가는 그 길이 참 더디고 더딜 만큼 잘 찾아오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지난주 966회차는 너무 속절없이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니까 매일매일 많이 상하더라고요. 속상하고. 진짜 분명히 로또 1등 당첨될 것 같고 당첨됐을 것 같은 그런 꿈들을 여러 회차례 꿨는데도 왜 안 되는 걸까요? 전 그래도 제가 로또 1등 당첨돼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일단 영상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고 난 이후에 마음속으로 심상화를 하면서 기도하고 염원을 하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호는 이제 어떡하죠? 저 파란 하늘의 하얀 구름처럼 저도 행복한 날이 와야 할 텐데 말이죠. 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뿐인 나의 나라, 나의 어머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일 토요일입니다. 윤호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즐거운 토요일. 정말 즐거운 토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1등 당첨돼서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남들이 다 말하는 것처럼 부모한테 참 잘하네, 그런 말 들으면 효자가 되고 싶진 않고요. 지금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절 사랑해주고 좋아해줄 여자 사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단지 용기와 자신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라고는 로또 1등 당첨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예, 17년 참 많이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17년 중에 2년을 현재 백수가 된 상황이고요. 이젠 정말 로또 1등 당첨돼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오르막길이 힘들고 괴로웠어도 내려가는 이 내리막길이 쉬운 것처럼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오늘도 산에 올라가서 확 트인 풍경, 절경을 내려다보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는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이지 않으니 두 눈을 감고 앞바다리를 하고 기도하고 또 염원을 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돼서 내 어머니 모시고 꼭 제주도 갈 거다. 내 여동생한테 큰 목돈 챙겨줄 거다. 이 윤호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진짜 배부르게 풍요를 즐기며 살고 싶다라고요. 많은 욕심은 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남들은 허송세월 무의미한 희망이라고 불려졌던 그 희망은 저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큰 희망, 왠지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그런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보렵니다.
반드시 꼭 로또 1등 당첨돼서 정말 가족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돈 걱정, 근심거리,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문신, 가난이라고 불리는 그 문신을 지우고 싶습니다. 어제만 해도 비가 하염없이 내렸고 이른 아침만 해도 흐릿하게 햇빛으로 감도는 날씨였는데 푸르른 하늘과 하얀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네요. 저도 이렇게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고 싶습니다.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집에 가고 있는데 마음이 영 편하지 않습니다. 여긴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1년 전에 제가 앉았었던 자리고 며칠 전에도 항상 여기 앉았었죠. 저희 아버지가 항상 발 운동하시러 오시면 항상 이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저처럼 말이죠. 이제 제가 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네요. 어머니가 너무 외로우시고 적적해 하시고 아들한테 의지하고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전혀 그러지 못해 드리고 있어요. 못나고 겁나고 겁쟁이, 겁 많고 두렵고 정말 잘 살고 싶은데 그 돈 하나 없다고 이렇게 힘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 저녁엔 또 엄마를 어떻게 찾아뵙죠? 오늘도 윤호는 하늘 정상에 올라가서요, 탁 트인 절경 풀경을 바라보면서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도 산 등석 자락에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요, 마음을 다해서 속으로 기도하고 염원하고 빌었답니다.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저는 정말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전 배가 고픕니다.
전 말이죠, 로또 1등이 당첨되면요, 제가 먹고 싶은 건 마음껏 시켜 먹어서 먹고 싶어요. 배 터지도록 말이죠. 짜장면, 곱빼기, 탕수육, 양장피, 깐풍기, 피자, 치킨, 초밥, 족발, 보쌈. 참 돈이 없으니까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꾹꾹 참아야 된다는 이 서러움. 하루에 한 끼 먹거나 두세 끼 먹었던 게 이제는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많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늦은 밤, 늦은 새벽녘엔 잠도 안 와요.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게 이제 두렵고 무섭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언제나 늘 항상 떠오르겠지만 저는 그 해를 바라보기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오히려 어두컴컴한 어둠만이 저에게는 평온하고 마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덧 일주일이라고 불려지는 7일 중에 금요일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아이고, 내일은 정말 즐거운 토요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로또 1등 당첨돼서요, 정말 로또 1등 당첨, 제가 17년 동안을 희망을 품고 살아왔던 게 진짜 후회 없었고 포기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다는 것을 진짜 기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느끼고 싶습니다. 바람이 참 산들산들하게 잘 부네요.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진짜 잘 살고 싶은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